그러면 대부비는 얼마가 되죠? 60%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표현에서 26번에 4번 이런 말이 나오죠?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해놓고 LTV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뭐다? 대부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loan to value. 그래서 통해서 투자자가 재무 레버리지가 뭐였어요? 지렛대, 타인 자본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활용하고 있나를 평가할 수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자, 그래서 LTV, 대부 비율이라는 표현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둘 표현이 거기에서 부채 비율이라는 표현입니다. 부채 비율. 이 부채 비율은 뭐가 부채입니까 했을 때 이 부채라고 하는 말은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빌린 돈. 그럼 이게 부채죠. 이게 부채. 빌린 돈이니까. 그럼 빌린 돈이 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비율? 그럼 앞에 있는 게 위로 간다 그랬으니까. 뭐하고 비교해서? 내가 투자한 돈하고 비교해서 빌린 돈의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거기 보면 지분분의 저당이다 이런 말씀 나왔어요. 지분분의 저당. 이게 뭐다? 부채 비율이에요. 그러면 부채 비율은 지분분의 저당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대부 비율이 60%다 그러면요. 60%다 그러면 5억 중에서 은행에서 3억을 빌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3억을 빌린 거고 지분 투자자가 투자한 돈은 얼마예요? 그러면 2억이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부채 비율은 2분의 3이니까 1.5니까 15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 60%면 부채 비율은 150%다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고요. 대부 비율이 80%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5, 8, 40이니까 빌린 돈이 4억이란 소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로 가는 거예요? 4억이 되고 여기는 1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분의 4니까 무려 400%가 되겠네요. 4니까. 자, 따라서 대부 비율이 커지면 부채 비율도 급격하게 커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이런 표현 기억하시고,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같은 말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대부 비율은 다른 말로 뭐요? 저당 비율 또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불리는 거고, 부채 비율은 지분분의 저당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동그라미 두 개를 비교한 게 뭐요? 대부 비율이란 말이에요. 총 투자액 중에서, 즉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얼마를 빌렸나 이렇게. 그리고 이 동그라미 두 개를 비교한 게 뭐요? 부채 비율이란 말이에요. 지분과 저당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가면 이번에 알아두셔야 될 게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부채 감당률이라는 표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한번 보세요. 부채 감당률이잖아요. 부채를 감당하는 게 무슨 율, 그럼 앞에 있는 게 위로 가라 그랬잖아요. 제가 부모 문자에서. 부채를 감당하는 게 위로 가야 된다고요. 그럼 부채를 감당하는 게 뭐예요? 이 순영업 소득을 벌어가지고 부채를 감당하잖아요. 아까 부채 서비스액이다. 그래서 뭘 지급했어요?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다 지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하는 돈은요, 요 돈인 거예요. 순영업 소득. 그래서 부채를 감당하는 돈은 순영업 소득이니까 순영업 소득이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돈 가지고 뭐 내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 부채 서비스액, 즉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순영업 소득하고 부채 서비스하고 비교했을 때 분모 분자 비교하면 기준이 1이니까 당연히 1보다는 어떻게 돼야? 커야 순영업 소득이 원금과 이자 상환하고도 남는 게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1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ROE가 같은 거니까 요거 벌어서 원금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1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돈 벌어서 원금 이자도 감당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감당률이니까 은행 입장에서 이거는 커야 좋은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돈 빌려줄 때 오케이 하고 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작아서 1 밑으로 내려가거나 뭐 1이 돼버리거나 이러면 은행 입장에서 위험하다 그래서 안 빌려준다는 거죠. 상식적인 말이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 부채 감당률이라는 표현을 또 시험에서 물었잖아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즉 1보다 작다는 말은 어디가 더 큰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이 더 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돈 갖고 이 돈이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또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적어도 부채 감당률은 1 이상은 돼야 되겠죠. 최소한.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채무 불이행률이다 그랬을 때
채무를 불이행하게 만드는 게 위로 가야 돼요. 채무를 불이행하게 만드는 건 뭐냐 하면 아까 가유순전후는 수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세요. 아까 그게 뭐였어? 빼는 거. 공경비세라고 했던 거 제가 말한 거 기억납니까? 공시라고 영업 경비, 빚,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 기억나시죠? 영업소득세. 그 중에서 불이행이 생기는 건요. 공경비세에서 뭐가 많으면 이것들이 많으면 불이행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 공실은요. 누가 와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실이 생길 걸 예상해서 아까 뭐 해줬어요? 빼줬을 뿐이죠.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누가 와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불이행이 안 생겨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세금, 소득세 생각해 보세요. 세전연금수지에서 아까 소득세 뺐잖아요. 소득세는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이 없으면요. 안 내도 됩니까? 당연히 안 내도 되죠. 소득이 있을 때 내는 거예요. 그럼 소득이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도 되니까 불이행이 안 생기죠. 근데 여기는요. 영업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은요. 내가 번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요. 경비 안 들어가나요? 영업 경비 내야 돼요. 경비 들어갑니다. 고시원 총무서 쓰면 월급 줘야 되고요. 전기요금, 뭐 전화요금, 수도요금 다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요. 번 돈이 없는데요. 그럼 은행에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사 안 내도 되는데요. 그래요? 그런 은행 없죠? 무조건 내놓으세요. 뭐죠? 그래서 경비하고 이렇게 부채 서비스액이 많아지면 불이행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영업 경비하고 플러스 뭐다? 부채 서비스액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밑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이 돈들은 유효 조소득, 조소득 벌어서 경비도 내고 부채 서비스액도 내고 하는 거니까 유효 조소득 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당연히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무 불이행률이 커지면 불이행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니까 영업 경비나 부채 서비스액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안 좋은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채무 불이행률은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정리합니다.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일단 제가 써놓은 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어때요? 커야 좋은 겁니다. 채무 불이행률은요, 작아야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 살펴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투자론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 살펴본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다만, 여기 계산 문제까지 나오는데, 이런 계산 문제는 뭐 지금 다 배웠으니까 풀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하고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좀 돌고 나서 푸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계산 문제 하나 빼고는 지금 다 풀었는데 이 내용은 다음에 강의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알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